피와 불이 빚어내는 예술품 도자기. 이 도자기의 매력에 흠뻑 빠져 30년 외길을 걸어온 도예가가 있습니다. 전통 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의 방향을 모색하고 탐색하던 그는 도자기에 회화의 멋을 더했는데요. 우리 전통의 근본을 두되 시대에 맞게 자신만의 도자기를 굽는 김흥준 작가를 오늘 문화향에서 만나봅니다. 전주 신시가지에 자리한 한 갤러리에서 김흥준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끄러운 선이 인상적인 도자기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데요. 우리 민족의 정서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분청사기에 민화를 더해 특별함을 전해줍니다. 분청 항아리와 민화의 만남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어떻게 해서 구상하게 되셨나요? 분청 항아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를 보면은 청자, 분청사기, 백자 그렇게 크게 나누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사학자들이 우리 민족성에 가장 가까운 도자기가 분청사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분청사기라는 것은 모래가 들어가는 바를 때는 얼굴 분자를 쓰고 사자는 모래사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모래가 들어가는 흙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분을 발라가지고서 좀 좋게 보이게 하는 분청인데 그 분청사기 색깔이 우리네 옛날에 민중의 백성의 색깔하고 똑같다고 해서 가장 우리 한국적인 도자기라고 하고, 또 민화는 말 그대로 곤충이면 곤충, 동물이면 동물, 좋은 길용 화보기를 되게 가정 다산이라든가 그런 좋은 것을 자주 그려서 가장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고 또 보고 있으면 또 재미있고, 그래서 분청사기와 이 민화가 가장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투박하지만 친근감 있는 민화는 질박한 멋을 지닌 분청사기와 제법 잘 어울리는데요. 그림을 일일이 다 그려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도 참 만만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그림을 그릴 때,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을 때 민화를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민화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많은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 어떨 때는 석류 같은 경우는 과일 넣어서 그 보석 같은 주머니를 갖다가 펴놓는 거라든가, 또 나머지 무슨 그에 맞는 이름에 맞는 오리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막상 도자기에다 짚어들려고 하니까 그림 크기라든가 또 도자기는 온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다 평면적으로 넣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까다로웠죠. 또 가장 한국적으로 민화인데 한국적인 토속적인 전원적인 맛을 내야 되는데 그에서 맞춰 나가는 그림과 조각과 채색 없이 까만 흙으로만 펴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애를 먹었는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몇 개 할 때는 좀 힘들었지만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 좋은 그림이 나오면은 그 맞는 항아리를 택해 가지고서 아주 재미있게 집어넣습니다. 인위적인 화려함에서 벗어나 소박한 멋이 묻어나는 김흥준 작가의 작품. 늘 새로운 도자기를 선보이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는 그의 열정이 이렇듯 소중한 결과물로 빚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혹시 예전부터 그러면 민화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관심이 많았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책에서 보는 좋은 그림,
많이 있지만은 미나가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뭐 전문가라든가 미나를 좋아하는 애호가들한테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 나름대로 그 수많은 그 미술 사학자들이 미나가 우리나라 그림이고 우리 생활이고 우리 그 모습이고 또 우리 곁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를 가장 그 즐겁게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미나 그림이 못 그린 것은 아니지만은 표현력이 아주 재밌었어요. 언젠가 한번 도서관에 가지고 미나라는 책을 놓고 보다가 굉장히 깊이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언젠가는 도자기에다가 한번 응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나가 보통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미나의 맛은 우리하고 가깝게 교감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림의 기법이라든가 무슨 명암 차이 온감 떠나서 그런 정서적으로 가깝게 하는 느낌 그거 살리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도에 갈 길을 걸은 지도 어느덧 30여 년. 작업에 충실해온 지난 여정을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김웅준 작가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다양하게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도자기 찻상인데요. 제작 과정이 힘들다는 달 항아리도 함께 자리에 섬세한 장인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김웅준 작가의 작업은 김제시 금구면에서 이루어집니다. 흙과 불이 빚어낸 예술품 도자기. 제대로 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내기까지 집중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래 그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림에 남다른 재능이 있던 작가는 서양화를 전공하고자 했었는데요. 손에 의해 자유자재로 만들어지는 가소성, 그리고 유약과 불과의 만남에 매료돼 도예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언제 처음으로 도예를 시작하셨나요? 아마 1982년도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1년 있다가 어떻게 인연이 되어가지고서 도자기에 발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작가마라든가 물레성형이라든가 조각 그림 그것도 포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이호주 이천도에서 좀 배웠고 또 단양 또 경상도 김해에서도 배워가지고서 더 배우고 싶은 깊은 사적이라든가 깊은 것을 더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지고서 온광대 도예과를 들어가가지고 그걸 졸업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마 도자기를 지금까지 해온 우리 나이 때까지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건데 아마 어떻게 저는 좀 이상하게 도자기가 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김웅준 작가. 제대 후 도자기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접어든 도예가의 길이 어느덧 30여 년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시작된 도자기와의 인연을 열정과 열의로 이어온 김웅준 작가. 그에게 도자기는 삶 그 자체입니다. 도예 작업하는 게 정말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도자기는 예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도 같지만 가장 또 재밌는 것도 같다. 왜 그러냐면은 그림이라든가 회화 쪽에는 한번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도자기는 공예적으로서 또 처음에 흙을 가지고서 흙을 비비고 물레를 차고 또 굽을 깎고
또 조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또 가마에서 초벌, 재벌하고 그런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런 평면 작업보다는 도자기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나중에 그 불에서 나왔을 때, 가마에서 딱 나왔을 때 잘 나오고 못 나온 것을 구별할 때 보면은 열심히 노력을 한 작품이 이상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뭐 저주를 너무 부린다든가, 조금 너무 좀 등한시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도자기는 불에서 말을 합니다. 나올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들 때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하고 싶고, 가마 한 번 불 때는데 자주 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떼면 잘 떼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 도자기 작가들이. 근데 그 불 나올 때마다 불 뗄 때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마 문 열 때 보면은 마음이 설레이고, 또 거기서 또 나름대로의 자기 했다는 고생 노력의 대가를 찾을 때는 진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흙을 반죽해 성형하고 불에 굽고 유약 바르는 일을 셀 수 없이 되풀이한 지난날. 흙과 불 앞에서 울고 웃었던 날들이 쌓이고 쌓여 지난 2012년에는 의미 있는 전시도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도예가로 살아온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전시회였습니다. 30여 년간 도예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즐거움도 정말 많았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분명 그 뒤에는 또 고통과 또 힘듦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좀 힘들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도자기는 시작할 때부터 힘들었습니다. 특별한 취업도 아니고 또 기능을 배워야 또 나름대로의 생활을 해나가는 예술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이게 내기가 또 더 힘들었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더 힘들었었고, 그리고 물레 배울 때 어떨 때는 밤새도록 물레 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컵 하나를 만드는데 겉에서 보면 그냥 만드는 것 같아도 깎아서 불에서 들어갈 때 하는 완벽한 물레는 아마 한 2, 3년씩 걸려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산속에서라든가 어디 들판에서 그런 허름한 창고에서 도자기를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또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대학을 가고 어렵게도 가고 또 대학을 하다 보니까 더 높은 걸 하고 싶고 해가지고서 대학원도 가고. 근데 대학원 갈 때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참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라든가. 또 대학원이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대학원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또 서울 가면은 수업도 끝나면 술도 한잔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영세한 도자기 업체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기술을 배우기 위해 떠돌았던 젊은 시절. 지금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물레 작업이지만 처음 도자기를 배울 때는 이 물레를 타기까지 3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 뒤늦게 대학을 다니고 또 결혼 후에는 대학원에 다니게 됐는데요.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서툰 도예가의 손길을 능숙한 장인의 손길로 힘든 기억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했는데요.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대학원 과정.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졸업작품으로 선보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도자기로 만든 찻상인데요. 작가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찻상을 작업장 한편에 자리한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찻상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이게 도자기로 만든 찻상이라고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하셨나요? 이 찻상은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석사학위 논문 작품입니다. 예, 학교 다닐 때 이제 석사학위 하면 자기 시제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논문 하려면은 통과되려면은. 그런데 나는 조금 도자기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뭔가 좀 특이하고 좀 크고
조금 남이 아는 거 한번 어려운 곳을 찾다가 이 도자기 찻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찻상 하나 있는데 그 찻상 밑에 다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리를 만드는 찻상으로 해서 해가지고서 아주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찻상을 만들고 나니까 나름대로 또 그 물레 성형만 좋아했는데 또 찻상이라는 것이 판도 밀어야 되고 또 뭐 또 붙여야 되고 또 그림도 이렇게 그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그 도자기 그 자개상 또 소반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도자기가 역학적인 그 힘이라든가 소반의 그 아름다운 발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외형적인 것을 찾았고 또 두 번째는 흙 자체가 다른 흙으로 이걸 만들게 되면은 금이 잘 가요. 판이 크니까 또 불에서 휘어지고 꾸미면 온도가 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흙을 개발해낸 것도 굉장히 큰 보람입니다. 120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원형을 유지하는 흙을 찾고 문양을 새겨 힘들게 완성한 도자기 찻상. 이후로도 여러 점의 찻상을 선보이면서 그에게는 찻상 도예가란 별칭이 붙게 됐습니다. 진정한 고수만이 만들 수 있다는 달 항아리도 꾸준히 선보이는 김웅준 작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매력의 달 항아리는 지름이 50cm가 넘는데요. 항아리 한 개를 만드는데 40kg이 넘는 진흙이 사용됩니다. 웬만한 경륜으로는 제작할 수 없는 귀한 작품입니다. 김웅준 작가의 특징은 한 가지 영역에 매이지 않고 다채로운 작품을 만들어 왔다는 건데요. 다양한 작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간 그 30여 년간 그 걸어온 길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작품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처음에는 그 작품의 옛날 거, 그대로 배운 거, 그 당시 그때 그만큼 배운 것만큼의 도자기를 물레를 찼어요. 물레 차고 굽을 깎고 그 기백에다가 분을 발라가지고 전통적인 조각, 운학이라든가 당초, 상감 기법이라든가 또 그런 걸로 해서 꾸준히 해오고 또 유학 같은 경우는 뭐 주로 분청류, 청자, 백자 뭐 그렇게 해서 쭉 그 작품을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좀 뭔가 해보겠다, 좀 특이하게 이제 그동안에 그 옛날 거 따라서 하는 것도 많이 이제 배웠으니까 내가 좀 개척하는 작품을 해보자.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흑색 화장토를 기백에다 바르고 백색 화장토를 덧발라가지고 흑백 그 명암 차이를 주고 또 흑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작품.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라를 한번 써보자. 초창기에는 조금 형상화된 뭐 어문이라든가 그걸 했는데 칼라를 하다 보니까 또 도자기가 칼라가 되니까 꼭 100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 김웅준 작가는 벽에 걸 수 있는 액자형 도자기도 개발했습니다. 보편화된 아파트 문화를 고려해 만든 작품인데요. 30여 년 도자기 인생을 통해 김웅준 작가는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며 전통과 현대미를 함께 담아냅니다. 김웅준 작가의 작품 경향은 뚜렷하게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물레 작업에 주력하던 초창기에는 작고 소박한 형태의 작품을 주로 만들었는데요. 이후 그림의 소질이 있었던 작가가 직접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으며 작품은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도자기 몸체에 그림을 그려 넣는데도 다양한 기법이 필요한데요.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작가만의 기술을 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도자기에 안정적으로 회화가 곁들여지고 난 뒤 김웅준 작가는 또 다른 시도에 나섰는데요. 다양한 색상의 도자기를 제작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또 다양한 작품들이 기대가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또 민화를 한번 보게 됐어요. 민화가 우리 민중 속에서 태어난 그 그림이고, 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삶이 들어있고 풍자 해악이라든가 또 무슨 뭐 주위의 동식물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갖가지 뭐 십장생 같은 그런 많은데, 그게 즐겁게 보면 즐겁고 또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잘하는 사람들이 그린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는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또 도자기에다 접목시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민화하고 우리 도자기 중에서도 가장 우리 민족성이 있다는 분청사기, 그다음 도자기 플러스 민화로 해서 한번 또 크기도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크기라든가 뭐 기능적으로 큰 것도 과시역에서 만든 것도 있겠지만은 아담하고 또 아주 어울리는 또 유약 색깔도 조금 보리밭 색깔, 또 알료도 뭐 많이 쓰지 않고 텁텁한 감나무 어렸을 때 감나무 물을 때 흰옷새가 물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놀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보고 부담이 없이 느끼고 또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이 향토적인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해 나갈 겁니다. 작가는 민초들의 그림 민화를 도자기에 다양하게 접목해서 향토색 짙고 정감 있는 도자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통성에 기반을 두되 시대 정신에 맞는 작가의식을 작품에 꾸준히 담아온 김웅준 작가. 전통미와 현대미, 작품으로서의 가치와 실용성을 두루 갖춘 그의 작품은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섬세한 작업을 통해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예술품을 만드는 김웅준 작가.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와도 동떨어지지 않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그는 매 순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또 어떤 작품을 빚어낼지 기대해 봅니다. I'm gonna wake up and get myself a cup of coffee. Open the windows and the doors. Baby, let's go outside. I can feel the air, it's warm. Let's go for a long